스페인 국제학교에 다니는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김밥과 불고기, 떡볶이, 잡채를 생일 파티에서 처음 한식을 접한 친구들은 예상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인터내셔널 데이에서는 한국 부스가 대박이 나는데 하지만 한식을 급식에 도입하려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바람이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왜 꼭 한식이어야 하죠? 다른 나라 음식들도 많은데 아이들이 못 먹으면 어쩌죠? 향이 강하고 맵지는 않을까요? 격렬한 논쟁 끝에 과연 한식은 급식에 정식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 뒷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박지윤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지윤입니다.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스페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현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아가 다니는 SEK International School에서의 생활과 급식 그리고 음식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며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해외 발령이 결정된 후 스페인 마드리드는 국제적인 환경과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선택하게 되었고 현아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국제학교를 조사한 끝에 SEK International School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학교는 아이비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을 제공하며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현아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어요. 입학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학교 웹사이트에서 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학교에서의 성적표와 추천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이후 영어와 스페인어 레벨 테스트가 있었고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아는 한국에서 영어 수업을 들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스페인어는 생소했기에 입학 후에도 언어 적응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현아가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수업 방식도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갔고 학교에서도 즐겁게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학교 급식도 나름 잘 먹으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현아에게 급식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괜찮아. 스파게티랑 생선구이 나왔는데 먹을만했어. 친구들도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엄마, 난 집밥이 더 좋아. 학교 급식도 맛있긴 한데 뭔가 익숙한 맛이 아니야. 가끔 김치찌개나 불고기, 잡채 같은 거 먹고 싶어. 현아는 손으로 젓가락질하는 흉내를 내며 웃었어요. 오늘도 급식에서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난 엄마가 해주는 잡채 같은 게 더 맛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현아가 급식에 적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이 그리운 순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현아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어 주었고 현아는 한 입 먹고는 이 맛이야. 엄마 밥이 최고야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몇 주 후 현아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스페인에서 맞는 첫 번째 생일이었기에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생일 파티에 반 친구들 다 초대해도 돼? 현아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모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저는 흔쾌히 허락했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아는 주저없이 김밥, 떡볶이, 불고기, 잡채, 친구들이 우리 집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현아는 평소에도 집에서 먹는 한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음식을 직접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껏 생일 음식을 준비했고 초대장을 만들어 반 친구들 전체를 초대했습니다. 현아는 내가 초대하면 다 올까? 라며 살짝 걱정하는 듯 했지만 며칠 후 친구들 대부분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엄마, 다들 온대. 진짜 신나 라며 아이는 설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일 파티 날 예상보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고 현아는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 현아야. 생일 축하해. 우와, 음식 엄청 많다. 오늘 이 음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라며 테이블 위에 놓인 김밥, 떡볶이, 불고기, 잡채를 자랑스레 소개했어요.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한 입씩 먹어보면서 점점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야? 김밥. 오, 초밥이랑 비슷하네. 라며 신기해했고 떡볶이를 한 입 먹은 친구는 빨간색이어서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달콤하고 진짜 맛있어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불고기를 먹은 친구들은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양념이 정말 맛있어 라며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만 시식하던 음식이었지만 금세 줄이 생겼어요. 나도 김밥 먹어볼래. 떡볶이 더 있어? 라며 친구들이 앞다투어 음식을 가져갔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접시를 들고 와 김밥을 더 가져가기도 했어요. 현아는 친구들이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이거 우리 집에서 자주 먹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파티가 끝난 후에도 친구들은 학교 급식에도 김밥이 나오면 좋겠다. 떡볶이도 급식으로 나오면 진짜 매일 먹을 거야 라며 아쉬워했고 현아 역시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 후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인터내셔널 데이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현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엄마, 우리 한국 부스에서 김밥, 떡볶이, 불고기 만들면 안 돼? 친구들이 우리 집 밥 너무 좋아했잖아 라고 했어요. 생일 파티 이후로 친구들이 한식을 계속 떠올리며 학교 급식에도 나오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아는 이번 기회에 한식을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아이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행사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아도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친구들과 함께 부스에서 도와주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김밥이야. 밥이랑 야채, 계란이 들어있어. 맛있어 라며 직접 설명하기도 했고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했어요. 특히 생일 파티 때 한식을 먹어본 친구들은 이거 지난번에 먹었던 김밥이야. 떡볶이 또 먹고 싶었어 라며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한국 부스는 예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생일 파티에서 한식을 먹어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데려와 먹어보게 했어요. 엄마, 내가 저번에 얘기한 김밥이야. 맛있지? 그래. 맛있구나. 다른 학부모들도 한국 부스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한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한식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먹어본 후 놀란 표정으로 생각보다 담백하고 신선하네요. 저는 한식이 향이 강하고 낯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어본 또 다른 학부모는 너무 매울 줄 알았는데 달콤하고 감칠맛이 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인터내셔널 데이가 끝난 후 아이들은 학교 급식에도 김밥과 불고기가 나오면 좋겠다며 선생님과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일 파티와 행사에서 한식을 맛본 친구들이 급식에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급식에도 김밥이 나오면 좋겠어요. 떡볶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한식 급식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강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학부모 이사벨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윤 씨, 우리는 급식이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음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음식, 서양 음식 외에는 고려하지 않아요. 한식은 향이 강하고 일부 음식은 너무 맵거나 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주장하며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동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이사벨,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도 친구들이 김밥과 불고기, 잡채,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고 인터내셔널 데이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식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한식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선택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식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데 한식이 나오면 못 먹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문화 급식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때 급식 담당 팀장이 나섰습니다. 학교 급식은 단순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문화이자 교육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하면서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한식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김밥은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불고기 역시 건강한 단백질원입니다. 떡볶이도 맵기 조절이 가능하며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팀장의 설명에 일부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부모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말했다. 왜 꼭 한식이어야 하죠? 다른 나라 음식들도 많은데 특정 나라의 음식만 급식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국제학교라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한 나라의 음식만 강조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침착하게 답했다. 맞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급식에서 제공되던 음식들은 대부분 유럽식이었고 아시아 음식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일 파티와 인터내셔널 데이에서 아이들이 한식을 즐겼고 그것이 급식에도 반영되길 원한 것입니다. 특정 나라의 음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조로운 급식 메뉴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사벨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급식은 모든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한식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그냥 일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급식에 넣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때 팀장이 나섰다. 그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무조건 한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아 어머니와 협력하여 조리 방식을 조정하고 한식을 접하지 않은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을 듣자 이사벨은 한층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시범급식이라면 한번 경험해보고 판단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저도 조리 과정에 참여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식 시범급식이 결정되었고 반대하던 학부모들과 이사벨도 조리 과정과 음식 시식을 함께하며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한식을 급식으로 제공할 경우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식을 급식에 포함할 때도 단순히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해 조리 방식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박지훈 씨의 도움을 받아 조리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시범급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학교 측의 발표에 따라 이사벨도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조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요. 강하게 반대하던 학부모 중 한 명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한식이 낯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함께 만들면서 직접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후 학교에서는 시범급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반대하던 학부모들도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한식이 아이들에게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조리실에 들어선 학부모들은 한식을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김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는 것을 본 한 학부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단순히 밥과 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단백질과 야채가 잘 조합된 건강식이네요. 반대 의견을 내던 학부모도 조리대를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너무 기름지고 맵지 않나요? 아이들이 먹기에 너무 강한 맛일 것 같아요. 이에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밥과 불고기, 떡볶이 모두 조리 방법을 조정하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김밥은 재료를 조절해 간을 약하게 하고 불고기도 단맛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맵기를 줄여 달콤한 소스를 활용하면 외국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답니다. 팀장도 거들었습니다. 급식에서 제공하는 한식 메뉴는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해 변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는 고추장을 줄이고 토마토 소스를 약간 섞어 부드러운 맛을 내는 방식으로 조리할 수도 있죠. 또한 김밥도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해 한 입 크기로 만들 예정입니다. 직접 조리 과정을 돕고 시식까지 해본 학부모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떡볶이를 한 입 맛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매운맛이 거의 없고 부드럽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반대하던 학부모 중 한 명도 김밥을 먹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군요. 김밥은 간편하면서도 한 입 크기로 먹기 좋아서 부담이 없고 이 떡볶이는 적당한 단맛이 있어서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익숙한 맛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네요. 솔직히 한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고 먹어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처럼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한 학부모들은 한식이 건강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반대를 심하게 했던 이사벨이 적극적으로 한식을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급식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급식을 개선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적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한식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인기 있는 전통 음식도 점진적으로 급식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 한식이 정식으로 급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기쁘게 한식을 즐기게 되었고 학부모들 역시 처음과 달리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했습니다. 학교는 한식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점진적으로 급식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새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음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알레르기, 개인적인 식습관 문제로 인해 먹기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하여 레시피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밥의 경우 참치김밥과 치즈김밥을 추가하고 떡볶이는 맵기를 줄인 버전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팀장은 우리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도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아이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안심하며 다문화 급식이 아이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김밥, 불고기, 떡볶이, 잡채가 급식 메뉴에 추가되어 학생들은 기쁘게 음식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일 파티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이도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학교 급식에 도입된 경험을 통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식을 반대했던 이사벨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이번 일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게 참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들이 모여 각국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고 각 나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저는 기쁘게 그 제안을 수락했고 학부모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 나라를 선정하여 대표적인 음식을 함께 만들고 각국의 문화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지속하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